자, 이번 시간 이어서 우리 건축법 377페이지 들어갔습니다. 377페이지. 자, 일단 여기는 이제 건축법의 전체 개념하고 건축 대상, 건축법 적용, 대상 지역, 대상물 봤고요. 이제는 이제 그 377에 3번에 건축법상 주요 개념 정리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그거 보시면 지하층 주요 구조부 리모델링 했는데 여기서 지하층이 좀 잘 나옵니다. 지하층. 일단 지하층은 이거부터 할까요? 일단 우리가 층수를 계산할 때 층수에 포함을 안 시켜요. 우리는 그러니까 지하 B1, 베이스 1, 베이스 2, 이렇게 B1, B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하 2층에 지상 4층 건물이다 이러지 그걸 다 더해서 6층 건물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층수 산입 안 하고 우리가 연면적이라는 거 할 때 연면적은 한 개 건물이 있으면 바닥 면적을 다 더해서 그 건물의 용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용량. 그래서 연면적 계산할 때는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 용적률 계산할 때 우리 대지 면적에 대한 쌓을 수 있는 거니까 연면적의 비율이죠. 연면적 비율할 때 여기는 포함이 안 돼요. 곱하기 100 할 때 연면적에 원래는 들어가는 건데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은 대지에서 쌓는 걸 규제하는 거지 지하는 규제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린 지하층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세 가지입니다. 그럼 지하층이 뭔데? 일단 전체 층이 있으면 이 건물이 지금 봤을 때 자, 이걸 봤을 때 3층 건물 같죠? 근데 여기 지표면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돼 있으면 당해층의 바닥이 지표면보다 아래에 있거든요. 근데 여기 들어간 여기 평균 높이가 스몰 h라고 그럴게요. 여기 당해 층 높이 있죠. 라지 h라고 그럴게요. 층 높이의 2분의 1보다 스몰 h가 더 커. 그러면 반 이상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요때를 우리는 이제 지하층이라고 그래요. 지하층. 그래서 층의 절반 이상이 땅에 묻혀 있다. 땅에 묻혀 있어. 절반 이상이 들어가 있어. 이걸 우리 뭐라고 그래? 지하층을 해요. 땅의 절반 이상. 그래서 이거를 이런 땅도 있겠지만 지표면이 이렇게 생긴 땅도 있을 수 있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최저 높이라는 것도 아니고 최고 높이라는 것도 아니고 평균 높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평균 높이가 층의 2분의 1 이상 들어가면 우리는 이걸 지하층이라 한다 해서 이 두 단어가 키워드예요. 키워드. 그래서 여기 1번 지하층 동그라미 1.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보다 아래에 있어. 아래에 있는데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층 높이에 얼마 이상 들어가면 2분의 1. 절반 이상 들어가면 지하층이다. 이 지하층의 바닥 면적은 연면적에 들어가죠. 산입할 때 포함한다. 3번 지하층의 바닥 면적은 용적률 계산할 때는 포함 안 됐죠. 요거 조심하시고. 4. 지하층은 건물의 층수 산입 안 해요. 그러면 이 건물을 봤을 때 H가 현재 4m고요. 스몰 h가 만약에 3m다. 그럼 이때는 이게 몇 층이냐라고 물어보잖아요. 자, 층의 절반 이상 들어갔네요. 그럼 뭐예요? 지하야. 지하는 층수에 산입 안 하니까 2층이 되는 거죠. 이때는 이제 2층 건물이 되는 거예요. 2층 건물이. 근데 만약에 이게 1m 들어간 거예요. 1m. 그러면 2분의 2 이상 안 들어갔으면 지하가 아니니까 3층 건물이 되는 거지. 3층 건물이. 그러니까 지하냐 아니냐에 따라 층의 구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갖고 문제를 좀 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 주요 구조부.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우리 주요 구조부라고 그래서 주요 구조부 뭐예요? 그러면 내기하면 바보지. 그렇죠? 내기 바보지주 그랬어요. 그래서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다. 그래서 지붕틀이라고 했지. 지붕이라고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까지. 그래서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을 말하는데 다만 사익기둥 같은 거 아니죠. 사익기둥. 예를 들어서 그 중간에 예를 들어서 최하층 바닥. 최하층 바닥은 지표 아래 있죠. 지표 아래 있는 부분이니까 요거 기초예요. 기초. 그러니까 주요 구조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작은 보, 차양, 5개 계단 그 밖에 유사한 것으로 구조상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좀 빼겠다. 됐고. 자, 리모델링 있어요. 자, 이번에는 이 건물을 내가 만약 리모델링 하겠다. 리모델링이 뭔데? 리모델링은 다시 모델링 한 거죠. 그러니까 기능이 떨어져서 기능 한번 올리자. 기능도 올리고 또는 예를 들어서 노후화되는 걸 좀 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능을 증대하는 거예요. 증대. 우리는 증대만 기억하세요. 증대는 증축하거나 일부 증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이 노후화되는 거 방지하고 기능을 향상하기 위해서 일부 증축 또는 대수선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거기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 기능 향상,
대수선하거나 일부를 뭐 증축하는 행위를 우리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4번 발코니라고 나왔는데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 공간으로 거기 어떤 전망, 휴식 목적으로 건축물의 외벽에 접해가지고 부가적으로 설치를 하는 거. 이거 우리는 발코니라고 하는데 발코니는 여러분이 좀 헷갈리면 안 되는데 발코니가 있고요. 베란다라는 게 있고요. 베란다. 그리고 테라스라는 게 있어요. 테라스. 자, 우리가 이제 실무적으로 많이 듣는 단어인데, 자, 건물을 짓다 보면 이렇게 생긴 건물도 있어요. 일 층, 2층, 3층, 4층, 5층. 이게 5층이에요. 자,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건물을 지었을 때 가장 위험한 게, 자, 고층 건물입니다. 좀 높은 건물이야. 높은 건물인데, 여기서 불이 난 거예요. 불이야. 불 났어. 불 나면 불은 옆으로 가요? 위로 가요? 아래로 가요? 그러면 위로 가죠. 위로 가게 되면 이거 붙어버리죠. 이렇게. 붙어버려. 그럼 이게 화재를 좀 약간 그나마 좀 덜 붙게 하려면 요만큼을 길로 좀 빼놔. 이렇게. 빼놓은 걸 우리 이걸 노대라고 하거든요. 노대라고 그래서 이렇게 튀어나온 거야. 그래서 이거를 화재가 났을 때 좀 나와 있으면 여기서 불이 나더라도 좀 이렇게 해서 좀 가니까 금방 이렇게 확 진화되진 않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만들어 놓은 건데 아깝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가 이게 난간을 하나 만든 거예요. 난간 하나 만들고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채광이라든지 이런 걸로 와서 쓰라고 빼놓은 거야. 이건 공짜로 주는 거죠. 나오다 보니까 겨울이 되니까 좀 춥죠. 추우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다가 이렇게 샤시를 한 거야. 이렇게. 샤시를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 발코니라고 하는 건데 발코니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서비스로 준 거예요. 근데 쓰다 보니까 이걸 확장을 하기 시작한 거죠. 사람들이. 확장해서 쓰는 거니까 요거는 이제 발코니 확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쪽에 나와 있는 거. 요쪽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요거 우리는 이제 발코니라고 해요. 발코니. 근데 어떤 분이 요걸 헷갈려. 아래층 바닥 면적하고 요 위층 바닥 면적 차이로 남는 공간 있죠, 요거. 남는 공간 요거는 이제 뭐냐? 이걸 우리 베란다라고 그래. 베란다. 요게 뭐야? 이게 발코니. 그러니까 아파트에 있는 거는 뭐란 얘기예요? 이거는 이제 도로라든지 어떤 일조 제한으로 이렇게 잘린 거야. 이렇게 잘려서 사선 제한이 걸려서 건물을 질 수 없게 해놓은 거야. 이렇게 지면 안 된다. 이거 짓지 말아라. 그래서 해놓은 거야. 이렇게 못 짓기 때문에 이만큼이 남아서 사람들이 여기를 이렇게 해서 난간을 하나 만들고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화분도 갖다 놓고 엿기도 갖다 놓고 해서 운동하는 거죠. 그럼 요거는 만약에 샤시를 해버리면 불법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불법 건축물이 되는 거고 이건 불법 건축물이 아니에요. 이건 적법하게 하게 되면 이건 적법한 게 아니라 서비스로 준 거기 때문에 괜찮아. 이걸 우리 발코니, 이걸 뭐예요? 베란다. 그럼 이제 아파트 사는 분이 있어. 아파트 사는 분들 있죠?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오시더니 얘야 저기 베란다 가가지고 사과 좀 가지고 와 그러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돼. 우리 집에 베란다가 있어. 아파트는 발코니예요. 발코니. 베란다는 아래층하고 위층 바닥 면적 남는 거예요. 이거는 건물을 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우리 발코니, 베란다라고 그래. 1층에 이렇게 해서 데크같이 해서 이렇게 올려가지고 차 먹고 하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이런 걸 이제 우리는 테라스라고 하는 거예요. 테라스. 그러니까 발코니, 테라스, 발코니, 베란다 다 다른 거예요. 그 중에 우리 시험에서는 베란다, 테라스는 안 나오고요. 시험에서 나오는 건 유일하게 발코니 하나 나와요. 그래서 발코니 거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적합하면 그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침실, 거실, 창고 등으로 확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된 거죠. 적법하다는 얘기죠. 허가받으면. 그리고 5, 6, 7은 묶으시고요. 5, 6, 7. 5, 6, 7은 이거 뭐 물어보는 거냐면 고층 건물이냐 초고층이냐 이거 물어보는 건데 우리 고층, 초고층 우리가 이제 보통 초고층 그러면요 이렇게 높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 높은 거죠. 그럼 우리가 봤을 때 똑바로 봐야 돼, 위로 봐야 돼, 위로 봐야죠. 보통 여기 보면 오 높다 그러죠. 오 높다 그러잖아. 오 50층 말하는 거야. 몇 층 이상이야? 50층. 창피해요 내가? 아니죠? 네. 오따 높다. 오따 50층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그러면 4m를 1층으로 봅니다. 건축법에서는 몇 m를 보통 3m가 1층인데 구분이 안 될 때는 4m 정도를 1층으로 보자 이렇게 해놨어. 그럼 4m면
자, 5, 4, 20이죠. 그럼 몇 메타 이상이겠네? 200m 이상. 둘 중에 하나가 해당이 되면 이걸 우리는 초고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50층 이상이거나 200m 이상이 초고층이다. 근데 고층은 고3이라고 그래요. 고3. 얘는 30층 이상. 30층 이상이거나 3, 4, 12, 120m 이상. 그래서 이때는 우리 뭐라고 하냐면 이거 고층. 근데 고층이긴 한데 초고층은 아니야. 이 중간 사이를 우리 준초고층이라고 그래. 고층이긴 한데 초고층은 아니야. 준에서 한다. 준초고층이라고 해요. 그래서 준초고층이란 몇 층에서 몇 층 사이요? 30층 이상에서 5층 사이. 그 정도를 우리는 준초고층이라 한다. 그래서 여기 5번에 초고층 그러면 머릿속에 몇 층 떠올릴 때 50층. 고층 그럼 고3, 30층. 준초고층은 중간 사이. 높이로 따지면 50은 5, 4, 20, 200m. 고층은 고3이니까 3, 4, 10, 120m. 그리고 중간 사이일 때는 준초고층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됐고 8번 한옥이라는 게 있는데 한옥이란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하는 법에 따라 거기서 말하는 한옥을 말하는 거니까 우리 개별 법에 따른 시험 문제 낼 게 없죠. 건축법이 시험법이지 한옥 관련된 법이 우리 시험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따로 볼 거 없고요. 9번 건축물의 유지관리라고 하네.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이거 사용 승인된 건축물의 대지구조 설비 용도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멸실될 때까지 동그라미 치세요. 자, 건물을 갖고 있는 소유자야, 내가 또는 관리자야. 이거 멸실될 때까지 관리하는 거, 유지 관리하는 걸 우리 이제 요거 멸실될 때까지만 있는 거 유지 관리를 한다. 관리하는 행위를 유지 관리 이렇게 해요. 됐고, 자 4번으로 갈게요. 자 이제 4번인데. 4번에서는 이제 계산 문제로도 좀 나오는 문제인데 우리가 건폐율 용적률 개념 중에 그 연면적이라는 게 나오면 제가 연면적 하나 보여줄게요. 자, 이 건물이 지금 지하 2층, 지하 2층, 지상 5층이라고 그럴까요? 자, 이 건물은 요게 지표면입니다. 바닥 면적이 전부 다 100평이라고 그럴게요. 자, 이 건물의 연면적은 얼마입니까? 그래, 연면적은 다 더하는 거예요. 연면적은 뭐야? 다 더하는 거야. 그러면 100 다 더해야 되죠. 그럼 이제 우리 이 건물의 연면적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연면적 700평이라고 해요. 연면적 얼마? 700평. 근데 용적률 계산할 때 우리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비율할 때 여기 연면적에는 뭐가 포함 안 되죠? 지하가 포함이 안 돼.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에서 빼는 게 4개가 있어요. 이 4개는 제외하겠다 이렇게 놨어요. 일단 뭐는 빼겠죠? 지하층. 지하층 포함 안 하게 됐어요. 여기는 이제 지하에서 쓰는 게 아니니까. 지상에 주차장 공간을 써요. 주차 공간을 써. 이거는 이제 지하고. 그럼 주차장은 많이 만들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주차장을 많이 만들려고 요거를 우리 연면적에서 빼줄 테니까 요만큼을 더 올려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 주차장 같은 경우도 포함 안 합니다. 지하층도 포함 안 하고. 그리고 이게 되게 높은 건물이야. 초고층 건물이라고 했죠. 초고층 그러면 건물 되게 높아. 이 건물. 초고층 얼마? 50층. 준초고층이면 30층 이상에서 중간 사이. 그런 건물 같은 경우는 화재가 났을 때 피난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돼. 이거 우리 피난 안전구역이라고 그래요. 피난 안전구역. 이거 많이 짓는 게 좋을까요? 조금 져서 다 불나면 다 죽어버리는 게 좋을까? 많이 짓는 게 좋죠. 그래서 저 부분은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에서 빼줘요. 이것도 포함 안 합니다. 결론은 지하층 포함 안 하고 지상에 뭐도 포함 안 하고요. 주차장도 포함 안 하고 그리고 피난 안전구역, 초고층, 준초고층에 피난 안전구역도 포함 안 한다. 그리고 지상에다가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이렇게 평지붕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사지붕하는 경우도 있어요. 경사지붕 하려면은 요 대피 공간이 좀 있어야 돼. 화재가 났을 때. 그래서 요 경사지붕 아래 우리 대피 공간이라고 그래요. 그럼 대피 공간도 많이 하라고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에서 대피 공간은 뭐 한다?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 4가지 제외하는 거 계산 문제로 단독 문제로 나오는데 주로 요 2가지가 나오고 요거는 이제 단어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 쌍가로 큰 4번에 쌍가로 1번 연면적 산정 방법. 연면적은 다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각층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 면적에 뭐야? 합계로 하는데 용적률 산정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면적은 뭐 한다? 뺀다. 일단 뭐 빼요? 지하층. 지상에 뭐야? 주차장 빼고. 그리고 3번에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물에 설치하는 무슨 구역? 피난 안전구역.
4번에 경사지붕 아래에 있는 뭐야? 대피 공간은 포함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놨어요. 일단 요 네 가지는 용적률 계산할 때에 뭐 한다? 제외된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 용적률 계산할 때 뭐 한다고? 제외한다 이렇게 해야 돼. 됐고 쌍가루 2번 층수라는 거는요. 일단 층수 계산하는 거는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근데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망루, 뭐 옥탑 그 밖에 유사한 것으로 옥상 부분에 수평 투영 면적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면 이거는 포함을 안 하겠다. 층수에. 그리고 지하층도 밑줄 지하층 아까 층수 산입 안 한다고 그랬죠? 지하층은 층수 산입하지 않는다.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는다. 아까 몇 메다를 1층 오면 됐죠? 4m 밑줄 4m마다 하나의 층 4m마다 하나 층. 그리고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달라요. 층수가 여러 가지 막 달라. 그럼 가장 많은 층 있죠. 가장 많은 층을 뭘로? 층수로 봐요. 가장 많은 층을 층수로 본다. 그래서 이게 층수 관련된 건데 거기 첫 번째 줄에 있는 거는 이건 이 생각하시면 돼. 이 건물이 있으면 이 건물의 건축 면적 있죠. 옥상에 승강기탑이나 뭐 장식탑이나 옥탑이 있으면 이 옥탑에 요거 수평 투영 면적 있을 거예요. 요 면적에 대해서 요게 8분의 1보다 이하면 층수에 산입을 안 해요. 높이는 나중에 따로 할 건데 층수 산입 안 하는데 8분의 1을 초과했다. 초과하게 되면 이거 층수에 넣습니다. 층수에 산입합니다. 그럼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요게 바닥 면적이 요거에서 요게 차지하는 게 저 8분의 1보다 그러니까는 1층이 들어가요. 근데 8분의 1 이하로 하면 안 들어가. 그럼 여러분이라면 8분의 1보다 크게 할래요? 작게 할래요? 작게 하겠죠. 작게 한다는 말의 뜻이 뭐예요? 작게 지으란 얘기죠. 이거 많이 지으면 안 된다. 그래서 승강기탑이라든지 옥탑 이런 거는 전체 건축 면적의 8분의 1보다 좀 작게 놨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8분의 1보다 크게 버리면 층수 들어가면 아예 또 져버리는 게 낫죠. 그죠? 하나 더 치는 게. 그래서 그거 하나 하고 층수에 산입할 때 지하는 산입 안 한다. 그리고 우리 구분이 안 되면 몇 메다? 4m 한 층으로 보는데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여러 개가 층이 있어. 자, 이 건물 볼 때 이거 4층이고 8층이고 12층이다. 그럼 이 건물은 가중 평균 한 8층, 6층이 아니에요. 얘는 가장 많은 뭘? 층수다 이렇게 됐어요. 가장 많은 층이 뭘? 층수예요. 원래 이 건물 이렇게 짓고 싶었는데 일조 제한 걸려서 이렇게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은 12층 건물에 8층 라인, 4층 라인, 12층 라인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 건물은 12층이다. 층이 많은 층을 뭐로 본다? 층수로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됐어요. 그거 가지고 그 다음에 제2절 건축물의 건축 및 유지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건축물의 건축 및 유지관리 이거는 뭐냐면 자, 건축물을 지었어요. 그럼 이제 이걸 지으려면은 뭘 받으셔야 돼요? 지으려면 건축주가 허가 받아야죠. 그래서 허가를 받고 절차상 착공 들어간 다음에 마지막에 사용 승인까지 받는 절차에 따른 유지 관리를 쓰는 거야. 그래서 여기 2절 건축물 지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에 살아. 잠실 삼동. 저 이 동네 살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사는데 여기 만약에 여기서 내가 건물을 지려는 거예요. 지려고 그러는데 여기 옆에 도로도 있어 이렇게 4m 더 이상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 자, 이 상태에서 건물을 짓겠다. 건물을 짓는 사람이 이게 갑인가 봐. 이런 사람을 건축주라고 그래. 자, 그럼 건축주가 제일 먼저 할 일은 건축물을 뭐 해야 돼요? 설계해야 돼요. 설계. 근데 설계를 내가 못하니까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3명을 만나야 돼. 이 건물을 그릴 사람 누구예요? 건축 설계자 만나야 돼. 설계자. 설계자 만나고 설계자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누구 만나야 되죠? 설계자 만나고 공사 시공하는 노가다 누구 있어요? 시공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공을 도면대로 하는지 감시해야 되죠. 그 감리자 있어야 됩니다. 감리자. 그래서 이제 요거 설계 도면을 가지고서 시공자가 시공을 할 건데 시공을 제대로 하는지 감리한 사람. 요 사람은 이제 건축 관계자라고 그래요. 건축주가 누구를 만난다는 뜻이냐면 건축주가 설계자와 시공자와 감리자를 만나서 각각 뭐를 하면 계약을 하면 요 계약하는 거 이후에 설계 도면이 나왔다. 그럼 건물 나 짓게요라고 뭘 받으시면 돼요? 허가 받으면 돼요. 근데 이게 만약에 경미하다 그러면 이건 신고하면 허가 받은 걸로 또 간주해줘. 근데 이게 약간은 공용 건축물인 거예요. 공용 건축물은 행정청끼리 협의만 하면 허가 받았거나 신고하러 간주가 되는 거야. 그래서 허가권자가 누구냐, 신고 누구냐 같은 사람이겠죠. 그 지역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한테 가야 되는데 이게 특별시하고 광역시입니다. 여기서 층수가 21층 이상이 된 거야. 연면적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됐다. 그때 이때는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때는 누구한테 직접 허가를 받으라고 되냐면 특별시장, 광역시장에 직접 받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1번 건축 허가권자 원칙.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의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라. 여기서 특별자치, 특별광역시장, 시군구 특도에 받아라 이 뜻이에요. 근데 예외가 있어요. 자, 다음에 건축물은 특별시 광역시에서 할 때, 특별광역시 할 때, 요거 몇 층 이상이라고 됐냐면 21층 이상. 연면적계가 10만 이상. 요런 거 하려면 요거 무조건 누구한테 받아야 돼? 특별시장, 광역시장인데 요게 가로가 있어요. 다만 공장, 창고, 건축위원회 심의 거치면 요거는 뭐 한다고 되냐면 제외한다 하게 됐어요. 그럼 요거는 허가권자가 누구란 얘기냐면 시군구 특도지사란 얘기예요. 그래서 원칙이 특별자치도나 특별자치시장도 써야죠. 네. 그러니까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한테 허가 받는 건데 이게 특별시 광역시일 때만 규모가 커지면 이 사람한테 직접 받아라 하게 된 거예요. 그럼 아무리 뒤져도 여기 어느 분이 안 보이시네? 도지사. 그럼 도지사는 절대 허가권자가 아니다. 허가 권한이 아니고 시장 군수가 특정한 경우에 해당이 되면 요 네 가지의 경우에 해당이 되면 야, 나 너 허가하기 전에 도지사한테 사전에 승인을 받고 승인이 나면 시장 군수가 허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허가권자는 누구냐면 시장 군수인데 도지사가 사전 승인하는 경우는 있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시험에서 좀 잘 나와요. 그래서 여기 자 일단은 허가권자라고 됐으니까 허가권자는 머릿속에 이렇게 넣으세요. 특특시군구가 원칙 특별시 광역시에서 규모 크면 특별시 광역시장인데 그 규모가 몇 층 이상?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커서 10만 이상일 때는 특강하게 직접 받는데 이게 공장, 창고, 심의 거친 건물이면 그땐 괜찮다. 안 받아도 된다. 됐고 두 번째가 건축허가의 절차인데 1.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 결정. 우리 사전 결정이라고 하는데 내가 만약에 이 건축주 맞는 설계자한테 1,000만 원을 썼는데 나중에 이 건축 허가를 신청했더니 허가 안 난다는 거야. 그럼 괜히 2,000만 원 썼죠. 그래서 요 건축주가 요 땅에 제가 지려고 하는 이 건축물이 되는지 사전에 이 건물 되는지 물어보는 거. 이거 우리 사전 결정 신청이라고 그래요. 사전에 이 건물이 이 입지에서 되는지 이거 우리는 사전 결정 신청이라고 그래요. 되는지 안 되는지 물어보겠다. 그럼 이 사람이 다른 행정기관장과 협의하겠죠. 협의가 돼서 나와. 그럼 얘가 야 이거 허가 나올 것 같은데 라고 결과를 통지해요. 그럼 얘가 이제 계약서 작성해가지고 이제 더 한 다음에 허가 신청을 들어가야 돼. 이걸 2년 안에. 2년 안에 안 들어가면 이 사전 결정했던 결과는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여기 1번 가볼까요? 자, 동그라미 1번.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이 허가 신청 전에 그 허가권자 찾아가서 그 건축물에 대한 건축에 대해 다음 사항에 관한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되는지 1. 기억.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이 법이나 관계법령에 허용되는지 여부. 그리고 니은 이 법 또는 다른 어떤 관계법령에 따라 건축기준 등 건축 제한 그 완화에 관한 사항을 봤을 때 제가 얼마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나요? 이 정도까지 이제 저 정도까지 이제 궁금한 거야. 물어볼 수 있고. 그리고 제가 허가를 받으려고 할 때 우리 신청자가 뭘 고려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대요. 그래서 요거에 들어오면서 민원이 엄청 많이 줄었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사전결정 신청자는 사전결정 통지 받았죠? 그럼 이제 받았으면 2년 안에 다시 이제 뭐 해야 돼? 허가 신청을 들어가야 되는데 2년 안에 만약에 안 하게 되면 사전결정했던 거 이 결과는 없어져 버리니까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돼. 그게 뭐가 문제되냐면 중간에 법이 바뀌어 버렸어요. 법이 바뀌어 버렸잖아. 그럼 다시 그 규정으로 허가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2년이나 시간 줄 테니까 그 기간 안에는 빨리 모든 거를 진행하시고 해결을 하세요라는 뜻으로 취지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됐고, 자 쌍가로 이번에 도지사 사전 승인인데, 자 도지사가 사전 승인하는 경우는 요게 허가권자의 도지사가 없다 보니까 시장군수가 하려는 게 21층 이상 건축물이에요. 또는 연면적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거야. 똑같네.
근데 공장하고 창고하고 심의 거친 건축물은 빼고요. 빼고 요거 해당되면 시장공사는 그냥 허가 못해요. 사전 승인을 받아야 돼. 사전 승인을 받고 도사가 사전 승인해주면 그때 이 사람이 허가하는 건데 두 가지가 추가됩니다. 이게 자연환경을 보호하려고 수질 보호하려고 지정 공고한 땅이에요. 여기가 자연환경 보호하겠다, 여기 수질 보호하겠다라고 지정 공고한 땅인데 이 건물의 층수가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거예요. 이상인데 이게 만약에 이게 위락시설 또는 숙박시설이야. 또는 공동주택 또 일반 음식점, 일반 업무시설이면 요거는 사전에 꼭 여기서는 승인을 받으래 도시한테. 그리고 여기가 주거환경하고 교육환경을 보호하려고 묶어놨어요. 근데 여기 안에 있는 건물이 위락시설이 들어온다. 위락시설이 들어온다. 숙박시설이 들어온다. 문제 생길 수 있죠. 이건 규모고 뭐고 안 따지고 주거환경, 교육환경을 위해 침해 우려가 있을 것 같다. 이 시설의 위락 숙박이. 그럼 얘는 사전 승인이 안 떨어지면 절대 못하게 들어오게 돼 있어요. 원래 상업적이라 하더라도 무슨 환경을 더 중요시하니까 주거환경하고 교육환경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위락 숙박은 사전 승인을 좀 받아라라는 규정으로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주교위숙이라고 그래요. 한번 기억해 주세요. 단어는 약글자 따는 이유가 잘 나오는 건 좀 딸게요. 잘 안 나오는 건 안 딸 테니까. 그래서 주교위숙은 외워두셔요. 주교위숙. 주거환경, 교육환경을 위해 지정 공고한 땅인데 위락 숙박이 사전 승인 받지만요. 여기 자연환경 수질보호는 위락 숙박이 같이 있지만 몇 층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얼마? 1,000제곱미터 이상일 때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쌍가로 2번 도지사 사전 승인 좀 볼게요. 시장군수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도지사 승인을 받아라. 1.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 자, 21층 이상 또는 얼마? 10만 이상. 크죠? 그때의 건축물일 때에는 건축할 때 그때는 사전 승인을 받는데 다음에 공장, 창고, 심의 거친 건 아까 제외한댔죠? 예. 됐고 2번에 혹시 요거 1, 2번은 끝났어요 지금 1, 2번 이거 끝났는데 요 3번, 4번에 2번이죠 2번 자연환경 수질보호 밑줄 치고 자연환경 수질보호를 위해서 여기는 도사가 위험해 자연환경 보호해야 돼 수질 보호해야 돼 라고 지정해놨는데 이게 3층 이상인 거야 건물이 또는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거예요 합계가. 근데 그게 공동주택, 일반 음식점, 일반 업무시설, 그 다음에 위락숙박, 현관폐, 위락숙박에다가. 그래서 이거는 자수 3천 위숙 0111이라고 하는데 자숙해라. 3,000원 너 갖고 튀었잖아. 이 위수가 전화한다 011로. 그런 얘기까지 안 할게요. 이거는 외울 필요까지는 없는데 뭐를 내냐면 두 개의 차이점을 내요. 얘는 층수 제한이고 면면적 제한이 있는데 층수 연면적 제한이 없잖아. 우리는 주교 위숙만 외우고 나머지 자연환경 수질보호는 규모 제한이 있었다. 이렇게 기억하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는 오지선다에서 답을 찍어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를 좀 했으면 기억을 좀 하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3번 보시면 형광펜 할 거예요. 주거환경 형광펜, 교육환경 형광펜. 솔직히 형광펜 정도 하나는 있어야죠. 빨간 색깔 볼펜, 검은 색깔 볼펜 요거 정도는 있어야지. 뭐 밑줄도 좀 치고 형광펜 중요한 거 좀 체크했다가 나중에 책 빨리 볼 때 형광펜 본 게 눈에 보이니까 키워드라도 한번 빨리 보고 넘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작업을 저랑 하는 거니까 기본서 나오면 제가 또 설명드리겠지만 지금은 체크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주거환경,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보호하려고 필요하다 인정하여 도지사 지정 공간 구역인데 그게 뭐하고 뭐야? 위락시설이거나 또는 뭐 숙박시설이면 요건 이제 사전 승인 받아라. 됐고 쌍가로 3번 예외적 건축 불허가 처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허가 기준에 맞으면 허가를 하여야 한다. 이게 강행 규정이에요. 다른 말로 우리 기속행위라고 합니다. 기속행위인데 기준에 맞더라도 이거는 문제가 생길 거예요. 문제가 좀 발생할 것 같다. 문제 예상이 되면 허가를 거부할 수 있어. 허가를 거부할 수도 있다. 가능하다. 그럼 이걸 기속에다가 재량 뒀다 해서 기속재량 행위라고 그래요. 그럼 기속재량 행위는 언제냐? 두 가지가 있는데 방금 전에 우리 주교위숙 했었죠. 주교위숙이 뭐였지? 주거환경, 교육환경에 침해 우려가 있을 위락 숙박은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요게 하나 들었는데 어디서 봤죠? 여기서 봤죠? 사전 승인 대상이면서 동시에 허가도 거부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그리고 상습 침수 구역입니다.
상습 침수구역인데 지하에다가 거실 등을 설치한대. 거실이나 주거용을. 이거 그러면 좀 있으면 비 오면 또 수재민 되겠죠. 관청 입장에서는 안 되겠다. 거부해야겠다. 너를 위해서 내가 거부하는 거지. 너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야. 허가 거부할 수도 있다. 상습 침수구역일 때는. 그래서 여기 3번 보시면 허가권자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된다면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서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거부할 수 있다. 불허가 처분할 수 있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거기 1번 위락숙박시설에 해당한다. 위락숙박 밑줄 치고요. 위락숙박. 그리고 건축물을 건축하는데 허가할 때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형태가 여기 무슨 환경? 주거환경 교육환경 형태. 주거환경 교육환경.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 이걸 뭐라 그래? 주교위숙. 주거환경 교육환경. 고려할 때 위락숙박을 허가 거부할 수 있다. 2번 방지지구 및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자, 방지지구야. 어딨어? 재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상습 침수되거나 침수 우려가 있는 지역인데 건축하는 것이 건물에 대하여 지하층 등의 일부 공간을 주차용으로 또는 주거용으로 또는 거실로 쓴다. 이건 부적합하다면 허가를 거부할 수도 있다. 원래는 기준에 맞으면 허가를 해야 되는 기속행위지만 기속에다 재량을 두는 경우는 주교위숙하고 상습침수구역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허가 기준에 맞아도 허가 거부할 수 있는 사유. 동시에 주교위숙은 두 군데 있었죠. 사전승인 대상과 뭐예요? 허가 거부할 수 있는 재량, 기속 재량에도 있었다. 여기 좀 잘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좀 경미하면 이거 신고하면 허가 받은 거로 좀 보자. 원래는 뭘 받으셔야 되지만 허가. 근데 신고 요거는 좀 경미하니까 요거 이하는 신고하면 허가 받은 걸로 간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넘어버리면 다 허가라는 뜻이네요. 그래서 허가 사유는 안 써 있고요. 내가 요거 쭉 써 있는 거 요거만 신고서 했는데 요건 아직까지 안 외워도 돼요. 기본 심화 가서 그때 외워도 되는데 우리는 신고 사유 중에 1번 정도는 개념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3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3번. 허가 대상 건축물이어도 다음에 해당이 되면 미리 특특 시군구에게 뭐 하시면 돼? 신고하면 허가를 받은 거로 본다. 또한 건축 허가의 의제사항에 대한 규정은 신고에 관한 준용하는데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로부터 1년 안에 공사에 착수 안 했어요. 신고하고 몇 년 안에 착공해야 돼. 똑같이 허가받고 1년 안에 착공해야 되고 신고도 1년 안에 착공 들어가야 되는데 안 하게 되면 신고는 없어지고요. 허가는 취소돼 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1년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1년 안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그리고 다만 뭐 요청에 따라 약간 연장할 수는 있어요. 됐고 그 오른쪽 가시면 1번 바닥 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로 증축, 개축, 재축돼 있죠. 그러면 내가 증축하는 게 80제곱미터야. 그럼 이거 신고하면 돼. 증축이면 원래 허가 받아야 되지만 근데 87제곱미터다. 그럼 85를 넘었죠. 85를 넘었으니까 그때는 뭐야 이거? 허가. 그래서 그 정도 하나 기억해 두시고 나머지 2번, 3번, 5번은요. 하나씩 단계 올라가 업그레이드 하면 되니까 자, 85 이내로 조금 뜯어 고치는 거. 증축, 개축, 재축은 뭐 하면 돼요? 신고하면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이런 뜻이에요. 신고. 됐고. 그 다음에 저 맨 밑에 기초다지기라고 표가 하나 있는데 기초다지기 보시면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에서 국가지자체는 건축물을 건축한다, 대손한다, 용도 변경한다. 자, 무슨 건축물이에요? 공용건축물이에요. 국가가 하는 건데 이거를 행정청끼리 무슨 허가나 신고냐? 그러면 공용건축물은 뭐 하면? 협의하면 허가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설건축물 건축 공작물 축조할 때에는 대통령 영의 제안 바에 따라 미리 건축물 소재지에 관한 허가권자하고 협의하면 된다. 됐고 그 다음에 이 허가권자의 야야야 허가하면 안 돼. 허가권자를 제한하는 걸 허가 제한이라고 그래요. 허가 제한은 특정한 사유에 해당될 때 2년간 허가를 못하게 하고 부득이하면 1년을 연장해 주는데 이 사람보다는 높은 사람이 하겠죠. 그래서 거기 제한권자는 거기 현관펜에 오세요. 국장 현관펜 박스 두 번째 특광 도지사 현관펜. 그래서 국장은 국토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또 주무부 장관이 요청을 하면 허가를 제한할 건데 특광도지사는 밑에 시장, 구청장 있죠. 그래서 특광도지사는 밑에 있는 지역계획, 도시공계획 필요하면 시군구를 제한하는데 제한기간은 현관펜 할 겁니다. 맨 오른쪽에 원칙이 몇 년? 2년.
부득이하면 1회 안에 연장해서 1년. 그래서 2년, 1년, 최장 3년간 제한할 수도 있다. 허가 기준에 맞는 지역이 하더라도 제한 지역 묶이면 허가가 안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5번에 건축허가 취소. 허가권자는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어느 하나 해당되면 허가 반드시 취소한다. 아까 몇 년 안에 착수 안 들어왔어요? 1년. 1년 꼭 외워야 될 숫자입니다. 그래서 다만 1에 해당할 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 범위에서 착수 기간을 연장할 수는 있어요. 일단 우리는 1년만 기억하세요. 1년. 1. 허가받고 나서 1년 안에 착수하지 않았을 때. 그거 하나랑 2. 1의 기간 안에 착수는 했는데 도저히 완료가 불가능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이건 할 수가 없는 거죠. 반드시 취소하겠다. 그래서 거기 1의 기간 동안 착수했으나 완료가 불가능할 것 같을 때 그때는 반드시 취소한다. 거기까지. 그리고 이제 그 3절부터는요. 건물을 이제 짓는 거니까 건물을 지려면 이 건물 옆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도로와 대지하고 도로 관계, 도로 관련된 규정, 건물 짓는 공개 공지. 이 규정이 세부 규정이 이제 기초적인 부분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잠깐 쉬었다가 바로 이어서 할 건데 한번 여기서 한번 볼까? 자, 내가 지금 현재 4층짜리 건물 짓겠다. 그러면 허가권자는 송파구청장이죠. 시군구니까 시군구 구청장. 근데 만약에 이게 서울이죠. 근데 이게 만약에 24층짜리야. 그럼 21층 이상이니까 그때는 서울특별시장이 허가권자로 바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 사례를 한번 넣어본 거니까 참고해서 보시고 다음 시간에 383페이지 이어서 382페이지 이어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